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시장 흐름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주말을 보내셨을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옛날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미국이 올라도 빠지고 미국이 내리면 더 빠지는 그런 개스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형적인 개스피 개스닥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매도 수급 주체가 또다시 연기금이었고요. 매수 주체가 시장에서 실종되다 보니까 연기금의 매도세에 주저없이 시장 뿐만이 아니라 종목들의 하락률이 상당히 높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또한 오늘 중국 시장,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지난주부터 열린 이제 양해가 시작을 했는데 니커창 총리나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GDP를 6%로 올해 목표치를 잡긴 했지만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오늘 발언들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또다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이런 중국 시장에 반영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 상승보다는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역시 투심이 상당히 위축됐고 거래대금도 올해 들어서 거의 최저치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또 있었죠. 철강업종, 포스코, 현대제철 대표적인 경기 시클리커 관련주,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리포터들이 또 상향되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아래 공포에 반대에 들어가는, 즉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은행주가 되겠죠. 은행주들, 보험주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뒷 배경이 이 태풍의 눈이죠. 태풍의 눈. 태풍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사실 배경화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HTS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시장 마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꼭 짚고 넘어갈 이슈는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제목대로 태풍이 왜 지나가기를 바라는지 그 단순한 염원과 기도가 아니라는 거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코스피 오늘 종가 기준은 3천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도 종가가 거의 최저가로 2% 이상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올해 최저점인데요. 아시아 증시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하락했고요. 경제 회복에 대한 리스크 여전히 잔존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난주에 기간 수유가 마감이 되는데 전체 경쟁률은 1275대 1, 공모가 상단 65,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번 주에 개인 일반 주주 배정 공모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시장의 유동성이 죽었냐, 시장에 넘쳐나는 돈이 없어진 거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 불안정 이슈가 오늘도 지속됐는데요. 연기금이 47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금일도 3천억 규모 순매도 가까이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종목들 흐름, 지수 흐름 나빴습니다. 상당히 지금 불안감 요소가 환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알이 올라가면 달러도 강세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 보편적이죠.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수가 조금씩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원화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 외국인들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환율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국채 입찰이 있고요. 미국 연준이죠. 오타가네요.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 이 블랙아웃 기간이 뭐냐면 연준 회의가 그죠? 3월 16일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시각으로 발표되는데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데 이 연준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에 노이즈가 안 생기기 위해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우디가 원유 시설 드론 공격에 이제 원유가 최근에 이제 감축하기는 아니고
그 동결하기를 해내면서 계속 올랐는데 브렌트유가 71달러 거래까지 올라가는 모습, WTI도 64불, 66불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 이게 인플레이션을 점점 그죠? CPI의 이제 지표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 또 11일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고요. 대표적인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가 좀 비교가 되기도 했고, 이제 뭐 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이런 유통주까지 지금의 PR이, 우리나라의 PR이 너무 싼 게 아니냐, 리레이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쿠팡이 돼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쿠팡이 나스닥 상장하면서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을지, 어떤 주가 흐름을 받을지도 지금같이 아래 공포의 시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10일 그 전날은 메타버스 대표주로 가장 꼽히고 있는 노블록스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노블록스 지금 거의 초등학생들에게 거의 뭐 마인크래프트보다 더 큰 이슈의 화제에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죠.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게임인데 이게 상장하면서 역시 이게 작년까지도 역시 적자 회사예요. 지금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만 봤을 땐. 그래서 쿠팡과 같이 비교하면서 과연 노블록스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도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에서 기관 투자자 76%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예상을 한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뭐 원화로 뭐 김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하면 5,700만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시 1비트코인당 5만 불이 지금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유동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주식시장과 다른 게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자료 작성이 된 거고요.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좀 이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S&P 12개월 예상 PER입니다. 이게 음영색 그림이죠.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거의 여기 27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27배 작년에. 그리고 현재는 얼마죠? 22배입니다. 22배.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12개월 예상 EPS, 주당 S&P 500 기업에 대한 앞으로 선행 기업들의 어닝 그런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164달러에서 172달러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때 급격히 빠졌던 게 거의 20년 초반까지 거의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이게 보시면은 쫙 빠졌었죠? 이게 20년 3월이니까 거의 한 5월 6월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PER 여기 확 빠져서 10배 미만으로 갔었을 때가 코로나 급격히 터졌었던 3월이었을 겁니다. 코스피가 1460포인트까지 갔었을 때죠. 그러다가 음영색으로 예상 PER이 올라오면서 올해 1월 코스피가 3260포인트 찍었을 때 거의 15배 수준을 넘어갔었습니다. 그죠? 15배 정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현재는 13배까지 내려왔고요. 하지만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은 130조에서 최근에 계속 140조까지 올라갔고, 저는 계속 영업이익단을 OP로 얘기했는데 올해 순이익 170조, 180조, 높게는 190조까지 지금 올라간 컨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예상 주식들의 그런 예상 순이익이 예상치 컨센서스가 올라가면서 PR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고, 주가가 최근에 떨어지는 거는 그죠?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PR이 낮아지면서 주식을 접근하기 좋아지는 그런 오히려 역발상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오늘 두 가지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뭐 코스피가 오늘 3,000을 깨졌고요. 그죠? 3,000을 깨졌고 코스닥이 900포인트 겨우 간당하게 지키긴 했는데, 이거 더 깨질 거냐? 지수를 뭐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간은 무엇인가 좀 되돌려 볼까요? 백투더 타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올해 1월에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갖고 뭐 96,000원, 그쵸? 96층에 뭐 물려있다 이러신 분들 지금 많은데,
애플카가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까지 자율주행을 누렸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2월에는 어땠죠?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그죠? 시장 조정은 2월에부터 좀 나왔지만, 어반, 그죠? 어반 모빌리티, 도시명 뭐 항공, 드론, 그리고 우주여행까지, 테슬라까지, 스페이스X까지 이렇게 상당히 첨가되면서 하성으로 떠났다. 뭐 인텔리안테크, 국내 뭐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또 주도 아직 설립은 안 됐지만 3월에 또 출시될 ETF에서 그런 우주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선행해서 상당히 주가가 꿈을 갖고 올랐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3월 이제 시작했는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두운 건 맞고요. 즉 1월, 2월은 어땠습니까? 애플카도 나와도 빨리 나와야 2025년이라고 하고, 뭐 시장에서는 25년도 힘들다, 27년 뭐 30년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미래에 대해서 베팅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는 즉 할인율에 대해서 저금리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건데,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 고점 13,900가 지금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제일 저점을 보였던 게 12,200이었어요. 근데 400 정도로 보면은 한 지수가 12% 정도 조정받은 것 같아요. 물론 S&P 500과 경기 시클리컬을 대표하는 다우지수는 고점 대비 5%의 하락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그럼 어떻습니까? 3,250 대비 3,000이면 마이너스 9% 조정이고요. 코스닥은 1,000 고점 한번 찍었었죠. 900포인트면 약 10%. 거의 다 비슷하게 나스닥과 보면은 거의 나스닥이 주도했던 작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조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조정받을 것이냐?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지수가 아닌 종목에 대해서 보면은 뭐 테슬라도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 고점에서 빠졌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주 대표하는 바이오도 올해만 거의 30에서 40% 작년 연말 대비 40% 이상 빠진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개별 종목 성장주 일부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 빼고 지금 개별 종목들도 2차전지 관련주들 대표로 성장 주도했던 이런 종목들도 마이너스 20에서 30% 가격 프라이스가 하락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금리 상승 이슈가 지속되고 있죠. 금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역시 지수를 눌렀습니다. 성장주들을 누른 게 더 확실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 시클리컬 주들이 다 올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또 화학업종은 되게 안 좋았고요. 아까 제목에서 보여드렸지만 철강 그리고 금리 인상 대표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일부 올랐는데 그동안 안 올랐던 거, 즉 사이클이 이렇게 원을 보면 화학, 뭐 미디어, 뭐 엔터, 뭐 이런 가치주, 의류, 유통 올랐다가 안 오르는 이제 은행주가 올른다. 그렇게 되면 선순환에 한 번씩 싹 돈다. 그래서 그냥 금리가 상승해서 은행주가 올랐다고 생각하기보단 안 오른 거를 연기금이나 어떤 다른 세력이 매수를 하면은 빈 곳간이다 보니까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다른 종목들은 연기금이 성장주를 많이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연기금이 팔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의 매수 세력은 오늘같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서 없다 보니까 하락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체의 순매도 거의 역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최저치를 보이는데도 매도 규모는 오늘 코스피 2,800억, 코스닥도 약 1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매수 주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쪽에 대한 공모주 청약 자금으로 또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완전한 수급 공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전에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하고 성장주가 그러면 제가 계속 잘못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제가 좀 전에 그 기업 어닝, 미국도 그렇고 S&P 500 기준 코스피 어닝도 왜 늘어나고 있는데 PR은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냐?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입니다. 이익의 함수예요. 이익의 함수인데 지금 그동안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에서 할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죠. 이게 팩터는 분명해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금리가 지금 상승하면은 이 할인율이, 그죠? PR 즉 고퍼주들이 가격 조정을 나올 수 있는 것도 분명해요. 상대적으로. 사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결정하는 것도 미래의 이익 흐름과
할인율의 컨비네이션도 분명하다는 건 뭐 제가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장세는 약간 수급에 대한 이슈가 되게 발생한 것 같고요.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성장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장주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안 올랐던 종목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경기 순환 사이클, 그런 것들이 트레이딩 바이로 접근이 되면서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장주들은 작년 9월 장세랑 코스피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작년 9월 10월 기억하시면 매우 힘들었어요. 그때 미국은 대선 관련 조정 11% 내외 조정을 받았고요. 아까 나스닥 마이너스 12%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조금 더 조정 받을 수 있어요. 뭐 한 4, 5% 정도도 나올 수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온 거 아니까 미중 무역 전쟁 때 마이너스 22%인가 미국이 조정 받았었는데요. 그때만큼 뭔가 악재가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이 어닝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를 매크로로 텐해가지고 매크로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 이상 주장은 베어마켓으로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자, 한국 시장은 그때 개인 대주주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수급 공백, 그리고 함께 종목들의 거친 가격 하락, 거의 20에서 30%의 하락이 나와서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들의 심기에 불편하게 할 거고, 올해 증시에 입성하신 분들은 거의 마이너스인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싶어요.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가면 바다보단 결국 물고기에 집중하게 되죠. 태풍 때는 바다 너무 거칠다 보니까 물고기 안 보이고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물고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 종목의 펀더멘탈, 지금 기업의 어닝 이익들이 제가 4월부터 1분기가 가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성장주가 실적이 나오는 숫자들이 집중되는 그런 성장주들에게 수급이 몰리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풍 상당히 힘든데요. 태풍의 눈안에가 제일 태풍의 중심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 안전판에 있는 분들은 사실 현금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은 정말로 기업들의 어떤 지금 정발상에 투자하는 그런 가까운 베팅을 오히려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주식만 가득 갖고 계신 분들은 매우 힘든 시기지만 신용과 대출이 아니면은 정말로 이 기업이 점검했었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하락했다 올라가는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과 못 올라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포트 조정을 해가면서 주식시장을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HTS 관련해서는 따로 스킵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고맙습니다. 오늘